다음에 두 번째 질문을 네네. 감사합니다. 네, 유 교수님께서 그 죽음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사항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간략하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발표 중에 낮 12시에 교육을 받는 사람들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려다가 못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 소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여쭤보셨을 때 제가 첫머리에 독거노인들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좀 넣어주십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군 지역에서 독거노인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지금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자살 예방의 여러 가지 최종적인 조치들이 저희들한테도 많이 부과가 되고 있고 저희들도 활동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에 극도로 유의해서 관찰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빨간 시그널이 들어왔을 때는 빨리 그쪽에 가보라든가 정기적으로 일주일마다 안 빠지고 가서 지금 변화 상황이 어떤 게 있는가 하는 것도 보고하는 그런 이야기도 저희들 말단에서 받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의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달동네에 위치한 복지관에서 강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노인은 70세 전후들이 되는 15명의 노인인데 12시에 교육을 해달라, 6번을 해달라 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왜 그분들은 12시에 교육을 받는지 여러분 혹시 짐작을 하시겠습니까? 그분들은 그 달동네에서 독거노인으로 혼자 살면서 삶에 대해서 하나도 희망도 없고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고 나는 왜 이런 대접을 받고 자기 인생에 대한 패배감, 훼손된 자존감, 열등감, 나는 이 세상에서 쓸모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 그 복지관에서는 그런 건 참 지금 인프라가 잘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노인들을 복지관에 오라 그래서 안 옵니다. 차를 가지고 한 번씩 모시고 와서 11시 반에 복지관 식당에서 점심을 먹입니다. 그리고 집에 가시려는 분들을 붙들어가지고 강의실로 모시고 와서 강의를 듣게 하고 복지관은 강의장 입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 강의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은 조금 있으면 지루하면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때 교육의 지침이 6번에 걸쳐서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분들이 그런 패배감, 열등감, 훼손된 자존감을 조금이라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을 좀 해달라는 제가 요청을 받았습니다. 제가 10번을 한들 그분들 그 훼손된 자존감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해서 역전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은 자기 일생을 돌아봐가지고 하나도 내 삶에서는 건전한 내가 스스로 만족할 만한 죄송합니다. 어떤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도 내가 있었네. 이런 것도 내가 할 수 있었네. 이런 것도 내가 옛날에 했었네 하는 긍정적인 요소. 그게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이런 것도 했던 사람이니까 완전히 쓸모에 없는 사람은 아니네. 이런 거를 발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분들하고는 가고 회복적인 측면에서 그런 긍정적인 요소를 발견해가지고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자기만족을 그래도 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하고요. 젊은 청년들한테 대해서는 앞으로 내다보게 하죠. 이제 제가 다른 예를 들면은 법무부 보호관찰 하에 있는 비행 청소년들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강의를 들으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써서 한 사람도 얼굴 들고 강의를 들으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내놓고 엎드려가지고 잡니다. 그런 아이들한테는 충격적인 요법으로 네가 이런 식으로 살아가지고 내가 제일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살았을 때 나는 내가 이 다음에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내 가족, 내 형제,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 것인가라는 것 갖다가 아주 진지한 분위기에서 써보게 함으로써 애들이 조금 달라진 태도를 보입니다. 또 한 분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 갖다가 강당에 모아놓고 30분 시간을 주면서 자살 예방 교육을 하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그 30분 동안에 1200명을 모아놓고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담당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잠잘 시간도 없는 애들이 그런데 모아놓으면은 3분의 1은 무조건 잔다. 3분의 1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딴전한다. 듣는지 마는지 모르지만 고개 눈을 맞춰가 쳐다보는 아이들은 한 3분의 1 될 거다.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해라. 직설적으로 하다 보면은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나가면 자기가 부딪히게 될 경우에 한 번 선생님께서 와서 해주신 이야기가 한마디라도 기억에 남아서 멈칫하게 될 거다. 그 정도만이라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30분 시간 짧은 거 압니다.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제 제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답변드릴 국교 교수님 그 질문에 답변은 이 정도로 드리겠고요. 제가 사실을 놓친 키 메시지가 있어서 하나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큰 강에 많은 물고기가 놀고 있을 때 물은 흘러갑니다. 거기에는 건강한 물고기들이 살아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나 그 중에서는 건강하지 못한 물고기도 있고 태생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물고기도 있고 내부의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 가지고 물 속에서 더 이상 살기 싫은 물고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통발 아십니까? 그 냇물에 큰 통발이 있는데 그 통발 안으로는 그런 물고기들이 모여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통발이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이런 임상학적으로 말씀하신 분 제가 그 가치를 절대로 훼손하거나 폄하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통발 속으로 들어온 물고기를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해서 빨리 회복시켜가지고 다른 건강한 물 속으로 내보내는가를 지금 논의하고 계십니다.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죽음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일수록 더 빨리 하는 게 더 좋다고 드린 말씀은 가능하면 그런 통발 속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걸 갖다 애초부터 차단하기 위해서는 죽음 교육, 청년 시절의 죽음 교육이 자살 예방에 실제로 얼마나 계량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은 납득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바른 인생관, 바른 죽음관을 그래도 손톱만큼은 형성할 수가 있다면 자기가 그런 길로 빠져들어가고 할 때 그걸 제어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어기자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정책도 좀 수립을 해 주시고 제가 이 자살 예방법의 이름에 대해서도 조금은 유감스러운 게 건전한 생명 문화 조성을 통한 자살 예방법 하고 했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그런 조금 아쉬운 마음이 나서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